안녕하세요. 이혼하거나 고쳐 살거나 주쌤입니다. 오늘은 여자들이 바람이 나면 남자와 달리 정말 무서운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우리가 남자 바람과 여자 바람을 비교할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남자들은 바람이 나도 가정을 버리지 않는데 여자들은 바람이 나면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난다. 여자들이 바람이 나면 옷고름을 자르고 도망간다. 애기가 엄마 가지마 라고 옷고름을 붙잡아도 옷고름을 가위로 자르고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얘기도 있죠. 여자가 바람이 나면 우물에 아기를 빠뜨리고 도망간다. 사랑하는 애기를 우물에 빠뜨려 죽일 정도로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만큼 여자 바람이 무섭다는 거를 옛날부터 우리 사람들이 이야기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상담을 해보면 정말 그런가? 남자들은 바람이 나도 가정을 안 버리나? 대부분 한 80% 정도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가정을 버리느냐 안 버리느냐는 사실 상간녀에게 달린 거죠. 상간녀의 관계가 깊으면 가정을 버리는 거고, 상간녀와 그냥 엔조이이거나 상간녀를 별로 그렇게 책임질 정도로 사랑하진 않아, 또는 상간녀가 유부녀라서 내가 이 여자랑 별로 미래가 없어, 그런 경우에는 가정을 웬만하면 지키려고 합니다. 남자들이 좀 이기적인 그런 것도 있고 계산적이고 이성적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내가 이혼을 했을 때 얻을 이득과 결혼을 유지했을 때 얻을 이득을 비교했을 때 웬만하면 남자들은 결혼 생활을 유지했을 때 얻는 이득이 더 크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가정을 안 버린다. 그리고 남자들은 이제 결혼을 하면 아무래도 사회적인 지위가 더 높아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총각이랑 비교를 했을 때 똑같은 나이의 총각들은 저러니까 결혼을 못했지, 너 대체 언제 결혼할래, 너 지금 큰일이다, 너 나이가 벌써 35이다, 이런 얘기를 듣는가 반면에 똑같은 나이나 똑같은 사회적 지위를 갖고 있는데 처자식이 있고 가정이 멀쩡한 남자라면 대단하네, 다 가졌네, 아들 딸 아주 잘 키우고 아유 대견하네, 이런 평가를 듣기가 쉽고, 또 아내가 내조를 잘하면 아무래도 사회적으로 출세하기도 더 쉬워지는 그런 남자들도 있죠. 그런데 반면에 여자들은 어떤가요? 여자들은 결혼하고 아기 낳고 하면은 아무래도 신체적인 변화도 있고 정체성의 변화도 큰 것 같아요. 결혼하기 전에는 그냥 내 한 몸 나만 알면 됐어요. 그래서 내가 번 돈 다 내가 쓰고 맛집 다니고 친구랑 놀고 쇼핑 다니고 뭐 여행 다니고 내가 번 돈 내가 다 쓰고 이렇게 해도 내 위주로 세상이 돌아가도 괜찮았던 여자가 결혼을 하고 나면 아무래도 아기 위주로 살게 되죠. 엄마가 되었으니까. 그래서 임신, 출산, 육아를 겪으면서 또 사회생활을 하는 여자들도 애기 잘 키우려고 직장을 관두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결혼을 하면 이렇게 주어지는 의무들이 있잖아요. 며느리로서의 도리, 아내로서의 의무, 엄마로서의 의무, 이런 것들이 되게 부담스럽게 많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임신, 출산, 육아를 겪으면서 우울증도 많이 생기잖아요. 요즘 엄마들이 자기가 우울증인지도 모르는데 우울증을 앓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제가 주변에 엄마들도 보면. 그러니까 아기는 너무 예쁘고 아기 너무 사랑하고 막 좋아. 근데 이상하게 눈물이 흐르는 거야, 애만 보고 있으면. 그게 이제 짜증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막 우울한 그런 기분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무기력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이제 그러죠. 그러면 이런 시기에 현명하고 지혜롭고 그냥 보통 여자들은요, 이 시기를 그냥 그럭저럭 잘 이겨내요. 애기 클 때까지. 애기 크면 어차피 내 인생 생긴다, 나 다시 사회로 나갈 수 있고, 내가 이 동안에 잘 버티면 우리 가정 잘 유지해가지고 내가 나중에 애기 좋은 학교 보내고 막 이렇게 영광을 누려야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시기를 잘 보내죠. 이 육아가 끝이 있음을 아는 거죠. 내가 애기 몇 살까지만 버티면 애기 학교 가고 사춘기 되고 하면은 이렇게 육체적으로 힘든 것도 끝날 거고 우울증도 이제 없어질 거다, 이거를 알고 내 발전이라든지 운동, 뭐 취미생활 이런 걸로 이겨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일부 어리석은 여자들이 있어요. 이 어리석은 여자들이 바람으로 빠지기가 쉽더라, 이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 건데요. 이 어리석고 바람에 빠지기가 쉬운 여자들이 어떤 부류냐면은, 이렇게 가정생활에 있어서 내가 공허하고 우울한 것을 남 탓을 하는 거예요. 남편 때문에 내가 회사를 관뒀어, 남편 때문에 내가 못 배워, 남편 때문에 내가 애가 셋이나 돼가지고 내가 아무것도 못해, 남편 때문에 이렇게 남편 탓을 하면서 자기의 우울한 거, 자기가 불만족하는 거를 이 내면에서 계속 키워나갑니다. 다 남편 탓으로 돌리고 이거를 외부에서 또 찾으려고 하는 것 때문에 바람이 나더라 하는 거죠.
또 이런 여자들의 특징은 우리가 결혼 생활을 하면 언제까지나 그렇게 알콩달콩 우쭈쭈 막 둥기둥기 막 예뻐하고 사랑하면서 살 수는 없잖아요. 사실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도 사실 호르몬이 기반이 된 거고, 사랑의 호르몬이 유효기간이 3년이라는 말도 너무나 잘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한 2년 3년 살고 또 엄마 아빠로서 아기 육아에 치중해서 살다 보면 여자로서의 그 사랑받는 거, 남자로서 사랑받는 거, 이거를 어느 정도 약간 포기하고 사는 건데, 바람으로 빠지기 쉬운 사람들이 뭐냐면, 나는 그래도 여자로 살고 싶어. 나는 그래도 여자로 사랑받고 싶어. 나는 이렇게 엄마로 사는 거 너무 허전하고, 나는 그래도 나가서 여자라는 걸 인정받고 싶어. 사랑받고 싶어. 이런 욕구가 큰 사람들이 특히 바람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보통 여자들은 내가 여자로 사랑받고 싶다는 거를 남편과 풀려고 하죠. 남편과 대화로. 남편과 좀 이렇게 소원하면 다시 이렇게 대화로 푼다든지, 내가 남편을 유혹해서 어떻게 잘 해본다든지, 남편과 해결을 보는 게 정상인 건데, 남편과 이게 충족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바깥에서 풀게 되면 그게 이제 바람으로 빠지는 겁니다. 주로 요즘 여자들이 바람에 빠지는 게, 물론 주변 여자들도 있지만 채팅 앱으로 많이 빠져요. 이렇게 우연한 계기에, 우연한 만남을 통해서 남자를 이렇게 딱 접하면, 이게 내가 공허했던 여자들은 거기에 또 훅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채팅으로 티키타카만 하더라도 연애세포가 막 되살아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런 사람이었지, 내가 이렇게 발랄한 사람이었지, 내가 이렇게 관심받고 사랑주고 하는 거를 즐기는 사람이었지, 내가 이런 여자였지 하면서 약간 정체성의 변화가 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생전 처음 보는 사람과 채팅을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은 뭘 좋아해? 어떤 색깔 좋아해? MBTI가 뭐야? 뭐 좋아하는 음식이 뭐야? 어느 나라 여행해봤어? 하면서 서로 막 질문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 거에서 내가 이렇게 관심받을 수 있는 여자였지, 대체 내 남편은 나의 이런 면을 궁금해하지도 않고 알고 싶어하지도 않고 나한테 관심이 없는데, 이렇게 밖에 나가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관심 있게 봐주고 사랑해주는구나, 이거를 사랑으로 느끼는 겁니다. 잊고 있던 나, 여자로서의 나라는 정체성이 건드려지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여자의 바람이 남자 바람보다 무섭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자들의 바람은 내가 다니던 직장 그대로고, 집에 처자식 그대로고, 이게 결혼으로 인해서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바람도 어느 정도 표면적이에요. 그래서 집에 있는 여자, 집에 있는 애들은 그냥 있는 거고, 디폴트고, 내가 나가서 다른 여자 만나는 거는 그냥 유흥, 엔조이, 취미생활, 이렇게 되는 건데, 여자들은 바람이 나면 안 그래도 내가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었잖아.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나? 난 행복한 건가? 막 이런 생각을 하다가 다른 남자를 만나가지고 내 내면에 있는 이 여자로서의 정체성이 건드려지니까 정체성의 변화가 막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바람이 나면 나를 되찾았다, 나는 더 이상 예전에 그런 모습으로 살고 싶지 않다, 나는 나를 찾아 떠나고 싶다, 나는 이제 내 인생 살고 싶다, 이런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가 외도를 하면 남자보다 더 180도 획가닥 변하는 경우가 많고요. 특히 남편분들이 상담하러 오셔가지고 저한테 이런 말씀을 많이 해요. 우리 와이프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실 제가 예전에 뭐 주식으로 돈도 많이 까먹고, 제가 노래방 도우미 불러서 놀고, 저도 잘못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때도 아내는 저에게 한 번도 이혼 요구를 한 적도 없었고요. 저희 애들도 너무너무 잘 키우고 살림도 잘하고 저한테 되게 지고지순하게 잘했던 여자인데, 바람이 나니까 헷가닥 변해가지고 상간남한테 가겠다고 저 난리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하면 저 와이프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게 가정에 잘하고 120% 충실했던 여자니까 바람이 나니까 더 헷가닥 변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 생활을 하면서 자기가 이거를 꾹꾹 담아두고 있었는데, 상간남을 만남으로 인해서 이게 확 분출이 되면서 이제 나는 여자로 살고 싶어, 난 다시는 그 생활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바람난 아내들이 남편에 대한 분노가 되게 크거든요. 그러니까 남편분들이 나름 잘했고 와이프도 결혼 생활에 그렇게 큰 불만이 없었는데, 바람이 나고 나니까 다 내 탓을 하면서 너 때문에 불행했다, 너 때문에 내 인생 조졌다고 하면서 그렇게 나한테 막 반감이 너무 크더라, 마치 나한테 학대당했다는 듯이 얘기를 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이것도 이제 같은 맥락에서 상간남이 아내를 여자로 대우를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도 이렇게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사랑스러운 여자인데, 우리 남편도 나한테 연애할 땐 이렇게 잘해줬는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렇게 사랑받을 수 있는 나를 여자로 안 봐주고 집에서 살림하는 애 키우는 무수리 취급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남편이 나를 학대했다. 남편이 나를 가스라이팅했다. 내가 원하는 삶을 못 살게 했다. 이렇게 남편에 대한 반감을 키워나가는 거죠. 그때 이제 하는 아내들의 말이 이런 거예요. 당신이 언제 나를 여자로 봐준 적 있어? 동등한 부부로 대우해준 적 있어? 당신 나 식모 취급했잖아. 이런 얘기가 그때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럼 이제 바람난 아내는 다시 아내로서의 삶, 엄마로서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지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이 시시한 거고, 난 다시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내 정체성을 이제는 잃어버리고 싶지 않아. 난 이제 여자로 살고 싶어. 이런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아내가 고기 맛을 봤네요 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속된 말로 고기 맛을 본 거죠.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고기 맛을 보니까 집에서 먹던 채식이 맛이 없어진 거야. 절간밥인 거야. 내가 고기 맛을 보니까 고기가 너무 맛있던데 나보고 다시 그 나물에 밥 비벼 먹으라고? 나 싫어. 나 그냥 계속 고기 먹고 싶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떤 남편분들은 설득을 하려고 그래요. 야, 그 고기 너한테 지금은 맛있겠지만 그거 결코 좋은 거 아니다. 너한테 독이야. 너 그거 콜레스테롤 높고 너 성인병 걸려. 집에 와서 채식해. 채식이 몸에 좋아. 너 우리 같이 채식하기로 약속했잖아 하면서 막 설득을 하려는 분들이 있는데, 고기 맛을 본 아내한테 그거 귀등으로도 안 들어오죠. 닥쳐, 꺼져. 나 그냥 고기 먹을 거야.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남편분들은 집에서도 고기를 막 구워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앞으로 잘할게. 내가 그동안 잘못했어. 당신이 원하는 거 내가 다 해줄게. 당신이 원하는 게 뭔데? 내가 고기 얼마든지 구워줄게 하면서 집에서도 막 고기를 구워줘요. 그러면은 밖에 나가서 고기 먹던 여자가 집에서 고기 구우면요, 집에 와서도 고기 먹어요. 그리고 밖에 나가서도 고기 먹어요. 그러면서 이제 고기 품평회를 시작하죠. 야, 고기가 좀 질기다. 야, 이거 혹시 뭐 미국산 아니야? 밖에 나가면 한우 있는데 너 지금 나보고 미국산 먹으라는 거야? 하면서 마치 지가 잘나서 집에 있는 남편이 자기한테 고기 대접을 하는 것처럼, 자기가 잘났으니까 밖에서도 고기 먹고 안에서도 고기 먹을 수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서 고기 맛을 본 여자를 어떻게 돌리냐? 절대 설득이나 잘해주는 걸로는 마음을 돌릴 수가 없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밖에서 고기 맛을 못 보도록 차단을 해야 되는 거죠. 밖에서 고기 맛을 보여주는 그 남자, 상간남을 쳐내면 가정으로 돌아온다, 이겁니다. 그런데 아내들이 이런 말도 많이 해요. 그 남자랑 헤어져도 너랑은 안 살아. 그리고 실제로도 그래요. 실제로 제가 상간남 쳐내셔라, 상간남 소송도 하시고 상간남 박살도 내셔서 상간남 떨어져 나가면 이 와이프는 돌아오게 돼 있다, 상간남 쳐내셔라 해서 상간남을 쳐내는데, 그래도 와이프가 안 돌아온다, 그래도 이혼 생각밖에 없더라, 그래도 이혼해달라고 하더라 하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때 이제 남편분들이 많이 헷갈려 하세요. 이 여자가 진짜로 가정으로 돌아올 생각이 없는 것 같은데요. 제가 싫어져서 그런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끝난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상간남을 쳐내도 아내가 가정으로 돌아오려면은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도 필요하고 어느 정도 현타를 맛봐야 돼. 이 여자가 그래 나는 밖에 나가서 여자로 살 거야 이렇게 하다가 상간남이 떨어져 나갔는데, 나는 여자로 살고 싶은데 이제 나를 서포트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내 자존감을 채워줄 남자가 없고, 그때 이제 현타가 와서 나를 먹여 살려주고 내가 비록 바람을 피웠지만 가정을 지키면서 가정으로 돌아오라고 해주는 남자는 남편뿐이구나. 이런 게 남편의 책임감이고 남편의 사랑이구나 하는 거를 현타가 와서 그때 서서히 가정으로 돌아오는 거지, 상간남을 쳐냈다고 해가지고 아내가 바로 집에 들어와서 나물에 밥 비벼 먹지 않는다는 거죠. 물론 진짜 상간남 떨어져 나가고 한참이 지나도 안 돌아오는 여자들도 있어요. 그런 여자들은 글쎄요, 어떻게 보면은 그냥 나가서 고기 계속 처먹으라고 그냥 버려야 되는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상간남 쳐내는 데 집중하셔라. 이 여자가 나중에 돌아올지 안 돌아올지, 다시 채식을 먹을 수 있을지, 나가서 다른 고기를 먹지는 않을지, 막 이런 생각까지 너무 많이 앞서서 생각을 하면 우리가 이 사건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아내 바람이라는 거는 어쨌든 간에 사건인 거고, 우리가 이거를 해결하고 이겨내야 되는 거지, 우리가 그렇게 헷가닥 막 하는 아내에게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늘은 아내가 바람나면 왜 남자 바람과 달리 심각한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봤고요. 이거나 보거나 카페에 들어오시면 제가 쓴 칼럼도 있고 다른 분들의 사연도 있으니까요. 이거나 보거나 카페로 들어오셔서 마음도 나누고 정보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